부르려고 그랬는데 이보경 기자? 지금 MBC의 간부죠. 무슨 미디어 팀인가 뭐 팀장인가 그렇죠. 이보경 기자가 누구냐면은 그 낙검수 때 이 정봉주 의원 그 들어갈 때 막 그 비키니로 막 응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슴에다가 막 이렇게.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더라고. 진중훈 부리로 변하고. 근데 그때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언론인들이 뭐 중립이어야 한다고 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향적일 때 그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소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판단하고 해석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국장이래요? 네,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이보경 씨처럼 편향되게 저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편향되게 표현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는 언어가 쪽팔려서 좀 그러니까 좀 언론이 좀 뭐 뭔가 배운 사람 뭐 좀 월급 받고 글 쓰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의 그 언어들을 쓰니까 꼭 저런 식으로 자기 가치를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진중권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막 돈 받아내려고 이제 막 빨가벗는 그 할머니처럼 막 자해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문재인 씨는 죽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노무현 씨처럼 물리적으로라고는 안 했다. 맹박이와 뭐가 다르냐. 오히려 더하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인이 갖는 언론인만의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언론인의 정치적 무게, 더군다나 이게 지금 국장급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갖는 정치적, 그러니까 어떤 무게감은 또 더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런 논란 분명히 있어요. 그 개인의 SNS에 글을 올리는 게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는 뭐 일종의 언론의 자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저 사람은 MBC 국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정치 세력화를 저질의 언어로 공격을 해버리면 오히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같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MBC 뉴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국장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 싫어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저질의 언어로.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이런 기조가 아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내가 굳이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면 진중권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냥 진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이쪽 주류 민주정부에 속하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밖에서 깨작깨작 문재인도 박근혜랑 같은 사람이라고 연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 방송 나왔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를 믿질 않아. 편향적으로. 근데 정부가 한 1, 2년 지나갔을 때 자신들이 원했던 만큼 개혁이 안 돼. 그럼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손잡았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도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하나가 더 끼어들죠. 소위 말하면 대깨문이라고 하는, 물론 여기에 구분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층이라는 게 극문이 있다고 치지만 그 극문도 어디까지가 극문인지 저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도 극문이에요. 극성으로 막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어쨌건 그런 사람들이 또 SNS 몰려가가지고 악플 달면서 쌍욕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반발의 감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 놔버려. 문재인이나 문재인 지지자나 똑같은 놈들이 있어야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민주 이런 진영이 없는 거야. 그 구조가 진중권이나 이보영이나 똑같잖아.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쪽이 좋아할 만한 워딩을 가져와 오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가장 극성을 피웠던 때가 SNS는 없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우리의 학습 효과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특이한 방편으로 자기가 당해왔던 개인적 경험 때문에 내가 무슨 대학교의 미학과 출신의 척척 석사든 방송사의 국장이든 간에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쓰레기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만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욕하는 거는 힘들어요. 욕은 그렇게 못하겠던데. 특히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를 아무리 싫고 닭이라고 놀린다고 한들 박근혜 씨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말로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술 마실 때 그냥 나 박근혜 너무 싫어.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글로 남기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그 댓글에다가 악플 다는 그런 취미로 악플 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언론이잖아요. 그러면 글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언어를 쓴다는 건 좀 정말 많이 심각하게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SNS에서 만약에 뭐 내가 실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싶으면 사실 뭐 닉네임을 쓴다거나 해도 됩니다. 근데 본인의 실명을 쓰고 본인이 MBC 기자라는 거를 밝히고 페이스북에 쓰는 건데 예를 들면 그냥 되게 캐캐묵은 공격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치품을 썼네. 지금 페이스북에서 그런 거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유치한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그 발언을 한 걸 봤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듣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실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언급은 한번 하겠습니다. 듣고 나신 후에 귀를 씻어주세요. 참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는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에라 이게 생양아치야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 기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정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싫어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하는 이야기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비난의 어떤 거친 언어들은. 근데 그걸 글로 남기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품격이 없네요. 저 같은 사람은 방송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요 그런 표현 못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비하 같은 거를 서스럼 없이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간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조직인 거잖아 지금. 정치적 성향을 요구 없이 드러내는데 드러내는 게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 최소한 언론이 위치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SNS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정경제 3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 자기가 좌파라며. 아까 박지정 대변인 한 말 중에 하나가 소화병 좌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조국 장관의 부인의 눈이 하나가 아픈 거를 걷고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1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1배가 MBC에 국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들끼리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소화병 좌파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사실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진중권이나 이보영이나 뭐 서민이나 이런 부류의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쪽에 먹잇감이 되게 딱 좋은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한 번 사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문재인 정부가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망하면 안 되는 것은 시대적 난 요구라고 생각해. 근데 문재인 정부 망해라를 하면서 자기는 좌파래. 뭐 소위 말하면 소화병 좌파. 세상이 안 바뀌니까 화를 내. 저쪽에서는 세상이 바꾸려고 하니까 화를 내.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소화병 좌파라고 이제 용어를 통일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건 여당을 공격하고 비판하면 그게 다 좌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무 상관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한 도구로서 정치가 존재하는 건데 그냥 현실 세계에서 여당을 정부를 비판하고 욕하면은 그게 좌파인가? 아니거든요. 그냥 개념 없는 소리예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자기 학력과 경력을 포장지로 사용해서 나 좀 개념 있는 좌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개헛소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MBC 뉴스 데이터 팀 국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직함을 내걸고 SNS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MBC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는지 아니면 MBC 사측에서 이 입장에 동조를 하는지 아니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징계감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MBC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비하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면 MBC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난리를 치겠지?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도 SNS를 일부러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내 감정에 치우칠까 봐.
그래서 SNS에 무슨 실수하면 나중에 그게 또 언젠가 그걸 다시 기어 올라와요 논란이 될까봐 아예 내 스스로 내 개인의 SNS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전에 SNS 엄청 많이 했어요. 기본 팔로워 몇 명씩 있었다고.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요. 하물며 이런 애들이 그냥 아직도 고연봉 받으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사람들은 연봉 1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연봉 받으면서 공영방송에서 국장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짓거리 하고는 이게 만약에 박근혜 때였으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잘렸겠지? 예. 민주주의가 그래서 힘든 거야. 민주주의가 되니까 얼치기 설치기 진중권 같은 것들 이보경 경이야 영이냐 이보경이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무슨 대단한 사회적인 뭐나 되는 것처럼 그냥 일배예요. 진중권한테 우리가 안 이야기했잖아. 그냥 좀 유명한 악플러라고. 그 악플러의 글을 올해 9월달까지만 들어서 8,000건 가까운 기사를 내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장 과하게 댓글 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댓글로 하나 그걸 갖다가 헤드라인에 거는 새끼들이 진짜 이름도 없는 사람.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암 안 걸리고 배겨? 그럴 땐 타이보를 드셔야 되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이분이 미디어 오늘과 통화에서도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정치적으로라는 말을 붙였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현은 거의 일배급이잖아요. 예. 네. 한마디만 해줄까요? 보경 씨, 그냥 너 짜증나 죽겠네 진짜. 여기까지 해.